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먼저 x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있고 한 허근. 그럼 허근을 찾으려면 먼저 얘를 뭐 해야 돼? 인수분해 해봐야 되겠죠? 자,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허근이니까 x 마이너스 1은 실근이죠? 그러니까 허근이 나올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얘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서 우리가 근을 찾으면 허근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때 허근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냐면 오메가다 라고 했어요. 그치? 그러면 켤레근이니까 이거는 이 문제랑 관련은 없지만 오메가가 나오면 오메가 봐도 뭐가 된다? 이 방정식, 2차 방정식의 근이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오메가가 근이니까 근이면 뭐 한다? 근이면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렇게 우리가 식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보면 식을 보세요. 식에 뭐라고 써있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 3개만 더 써볼게요. 오메가 4제곱 오메가 5제곱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오메가의 1000제곱까지 뭐한다? 더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0이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면 몇이다? 0이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오메가 세제곱부터 오메가 4제곱, 오메가 5제곱을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얘는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몇이라고? 얘가 0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3개씩 더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3개씩 더했을 때 0이다 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1부터 오메가의 1000제곱이 몇 개인지 알아야 되겠지. 몇 개인가요? 1부터 1000 오메가의 1000제곱까지는 몇 개 항이? 1001개죠? 왜냐면 오메가부터 오메가 1000제곱까지 했으면 1000개였을 거야. 근데 1이 항의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몇 개가 된 거야 얘는? 1001개인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1001개가 우리가 1001개를 다 더할 건데 몇 개씩 더하면 0이 된다? 3개씩 더하면 0이 되니까 얘를 몇으로 나눠줘야 돼?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3, 3은 9, 3, 3은 9, 3, 3은 9 해서 남는 건 2 이렇게 남을 거라고 나머지가. 그죠? 그 말은 3개씩 몇 개를 더하는 거야? 333번을 더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3개씩 더했을 때가 0이니까 333번 다 더하면 몇이 된다? 0이 되겠죠? 그럼 남는 건 몇 개가 남았어, 항이? 2개가 남았다고. 그치?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3개씩 했으니까 뒤에 뭐가 남아야 돼? 오메가의 1000제곱 남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메가의 999 제곱도 남아야 되겠지. 됐나요? 그죠? 그러면 오메가의 999 제곱을 우리가 구하려면 오메가가 근이니까 여기다도 대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죠? 따라서 오메가의 세제곱은 몇이다? 오메가의 세제곱은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오메가의 999 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을 몇 제곱 해줘야 돼? 얘를 333제곱 해줘야 되고 오메가의 1000제곱은 오메가의 세제곱을 몇 제곱 해주고 333제곱 해주고 몇을 곱해줘야 돼? 오메가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오메가의 세제곱이 몇이라고?
1. 얘도 1. 따라서 답은 뭐가 돼야 돼? 1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몇이 돼야 된다? 2가 돼야 되겠죠. 그죠? 다음 10번. 자, 지금 얘는 활용 문제죠? 활용 문제에서 지금 가로의 길이는 20이고 세로의 길이는 10이래요. 근데 내 보통이 내 귀퉁이의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을 잘랐대. 그러면 가로의 길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뚜껑 없는 상자가 만들어졌을 때 부피가 몇이다? 부피가 몇이래요? 168이래요. 부피가 168이래. 그러면 부피를 어떻게 구해야 돼?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되겠죠. 그치? 그럼 밑넓이는 그럼 어떻게 구하니? 밑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 밑넓이가 어딜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될 건데, 그러면 모퉁이를 잘랐잖아. 그치? 모퉁이를 잘라서 지금 색칠되어 있는 직사각형에서 날개 부분을 걔네들은 뭐 할 거야? 이렇게 세워가지고 부피가 된다라는 거죠? 직육면체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가로와 세로와 높이를 찾아야 되겠지. 왜? 부피를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몇이 돼야 될까요? 20만. 그쵸? 가로가 20인데 모퉁이 두 군데에서 x만큼 빠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는 몇이 돼야 된다? 20-2x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세로는 몇이 돼야 되나요? 10-2x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는 몇일까요? x입니다. 그러니까 부피는 어떻게 구해야 돼? 가로와 세로와 높이를 뭐해서? 곱해서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20-2x 곱하기 10-2x 곱하기 높이 x 하면 몇이라고? 168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을 뭐 해주면 돼? 풀어주면 되겠네요. 근데 3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했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이를 한다고 했어요. 그치? 조립제법은 우리가 조립제법에서 또 뭐를 이용해서?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안 떠오르면 안 돼. 그래서 얘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풀이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네,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세요. 네. 뚜껑 없다는 건 무시해도 돼요? 뚜껑 없는 건 무시해도 되죠. 왜? 왜 무시할 수 있어? 왜 무시할 수 있냐면 뭘 예를 들어볼까? 적절한 얘가 봐봐. 자, 이게 이제 분필 박스인데 분필 박스에서 지금 얘가 이렇게 닫혀있으면 얘가 직육면체잖아? 얘가 안 닫혀. 얘가 직육면체예요. 이렇게 직육면체인데 어차피 직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 마찬가지 얘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얘가 뚜껑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럼 얘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야 돼? 부피는? 얘도 마찬가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지. 부피가 의미하는 게 뭔데? 용기에 담을 수 있는 양, 그게 부피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물을 뭐 한 100 들어갔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100ml 정도. 그러면 얘를 이렇게 닫아봐. 그럼 얘를 닫으면 100ml가 110ml가 돼? 안 되죠? 그치? 그러니까 뚜껑이 있으나 없으나 결과는 뭐하다? 동일하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뚜껑이 없어도 어차피 부피는 담을 수 있는 용량은 뭐해? 동일하기 때문에 상관없겠죠. 그 다음 이거 어디냐? 이거 어디냐?
자, 4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y제곱은 0과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2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풀이를 어떻게 해야 돼? 2차 방정식과 1차식이 같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 데이. 1차식을 정리해서 대입하면 되죠. 맞습니까? 맞아요? 또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이 문제는 원래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1차식을 정리해서 대입한다가 가장 정석적인 방법입니다만 여기 4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y제곱은 0 얘는 인수분해 됩니까?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치?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면 걔가 몇 차식이 돼? 1차식 곱하기 1차식의 형태가 되겠죠? 그치? 그럼 1차식끼리 뭐하면? 연립하면 또 뭐 할 수 있다? 풀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대입해야죠. 1차식을 대입해야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니까. 알겠습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냥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면 더 쉬워지죠. 대입하면 복잡해지니까 2차식이 계속 나오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위에 있는 4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y제곱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2x 마이너스 y의 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2x 마이너스 y 제곱이 0이 되는 식은 어떤 식이 나올까요? 2x 마이너스 y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2x 마이너스 y는 뭐라고? 0이라고요. 그럼 얘가 1차식이 돼버렸잖아.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을 뭐 해버리면? 연립해주면 값을 구해줄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 서연아?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그게 풀이 방법이에요. 알겠습니까? 1차식을 정리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랐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할 건데 이제 얘를 뭐 하면 돼? 정리해야죠.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얘를 정리한다라는 건 뭐냐면 x는 하고 우변에다가 y에 관한 식 또는 y는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 건데 x는 하고 정리하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y는 하고 정리하는 게 편하겠어요? 이건 그냥 센스야. y는 하면은 결국 y의 개수를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되잖아. 그러면 유리수가 되겠지? 뭐 유리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튼 y의 개수로 나눠주면 유리수가 나오니까 뭐가 돼? 식 자체가 불편해지겠죠. 답이 틀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치? 그러면은 x 앞에 개수가 1이니까 x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1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대입하면 어차피 다 정수니까 뭐야? 집중해야 돼 지금. 지금 멍 때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뭐 한다? x를 거기에다가 대입해준다라는 거지.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뭐하다? 이 문제에서는 풀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정리해서 대입한다. 그래서 x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는 거죠. 여기와 여기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y에 관한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y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풀이해 보시고요. 다음에 12번 해보자. 지금도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대답을 뭐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머릿속에서 선생님이 물어보는 게 아직도 안 떠오르면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연습이 그만큼 안 되어 있다라는 거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기서 질문하면 자기가 T다. 지원이는 알고 T. T 나머지는 다 F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잔소리하는 게 이걸 받아들이고 빨리 자기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면 점수가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점수 중간고사 점수랑 똑같을 거야. 알겠습니까? 바꿔야 돼 행동을. 그래야 점수가 바뀐다. 알겠지? 자, 지금 이제 식이 몇 개가 나왔어요? 2개가 나왔는데 얘는 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몇 차식과 몇 차식이 나왔어? 2차 2차식과 2차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풀이를 어떻게 한다? 인수 하나가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기억나나요? 실은 여기 자의스토리에 그 해당하는 유형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만약 인수분해가 안 되면 잘 써두세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2차식과 2차식이 2개가 나왔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적절히 뭐 한다? 적절히 더하고 뺀다. 뭐를? 항을. 어떤 항이냐면 x, y 이거나 아니면 상수 항이거나. 그래서 얘네들을 빼서 적절히 더하고 뺀다라는 것은 뭐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냐면 얘를 이 결과가 뭐가 돼야 되냐면 인수분해가 결국 돼야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인수분해가 되게끔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적절한 수를 더하고 빼는 거. 자의스토리에는 해당하는 유형이 없어서 선생님이 소개할 방법은 없었지만 기출문제에서 나오면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적절히 더하고 뺀다. 근데 그 빼는 항이 뭐다? x, y라는 항이 되거나 아니면 상수항을 빼면 돼.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뭐 인수분해가 되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이제 인수분해하게 되면 x-y, x-2y는 0 이렇게 되고 얘가 0이 되려면 첫 번째 x와 y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0이 되려면 x는 뭐가 돼야 된다? 2y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다라는 것은 1차식을 만들어 준다라는 게 목표야. 인수분해의 목표가. 그래서 1차식을 만든 다음에 뭐 해줘야 돼? 이 식을 이제 이 식에다가 뭐 한다? 대입하는 거예요. 1차식을 만든 다음에 뭐 한다? 대입하는 거다. 그래서 x에다가 y 대입하면 y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9다. 성립할 수 있나요? 성립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로 x-2y를 대입해봐야죠. 그치?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4y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9다. 그러면 3y제곱이 9니까 y제곱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풀이할 수 있고 x는 2y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런데 문제에서 이제 조건을 뭐라고 했어? 알파1하고 알파2 중에 누가 크다? 알파2가 크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파가 의미하는 것은 x값이야. 그럼 x값에서 알파2가 크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2루트 3하고 마이너스 2루트 3 중에서 알파2가 돼야 되는 것은 플러스 2루트 3이 돼야죠. 알파1은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조건을 맞춰서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돼. 그래야 시간이 많이 남아요. 자, 13번 볼게요. 자, 13번 별표 쳐주시고요. 13번은 여러가지 방정식에도 나올 수 있는 가장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맞출 줄 알아야 최소 60점 이상 나와요. 자, x 플러스 y는 2 곱하기 a 마이너스 1 xy는 a제곱 플러스 7 이렇게 됐어. 그러면 x와 y에 뭐를 준 거야? 합을 줬어요. 그 다음에 x와 y에 곱을 줬어. 그러니까 얘는 뭘 준 거나 다름없냐면 두근의 합을 준 거고요. 얘는 두근의
곱을 준 거나 다름없다고. 그럼 합과 곱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뭘 만들어줄 수 있냐면 얘를 x와 y를 근으로 하는 뭘 찾아줄 수 있냐면 2차 방정식을 찾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t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1t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7 이꼴 0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워줄 수 있다라는 거야. 왜? 합과 곱을 줬을 때 이 식을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이 식을 우리가 근각계수의 관계를 하게 되면 합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t제곱의 개수분의 t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과 같아졌나요? 합이 나왔나요? 그죠? 그 다음에 곱은 t의 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이니까 1분의 상수항하면 위에 있는 곱의 형태가 나오나요?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t에 관한 2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지. 됐어요?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는 거야. 그 뒤에는 읽을 필요도 없어요. 우선은 실근을 갖는다를 읽기도 전에 얘를 못 풀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얘를 먼저 얘는 합이 나왔고 곱이 나왔으니까 새로운 2차식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쓴 다음에 뒤에를 봐야지. 이거는 이거고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값에 보면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버리면 끝이야. 이건 푸나 마나한 거예요. 풀어도 맞출 가능성이 실은 거의 없고 시간만 소비를 하는 거야. 그럼 시간 소비하면 다른 문제는 못 푸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정확하게 이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됐으면 써. 식을 쓰고 나서 이제 뒤를 읽어봐야 돼. 실근을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는 문제의 조건인 거야. 그거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봤던 문제는 시험에서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이하는지를 기억해 놓아야지 이 문제를 기억할 필요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써라 할 때 중요한 내용을 써야 되는 거지 뭐 풀이를 쓰고 할 거는 진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개념 합이 나왔고 곱이 나왔으니까 새로운 2차식을 이렇게 작성한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뒤에는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실근을 갖는다.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죠. 위에 있는 식을 여기까지 썼으면 실근을 갖는다가 중요한 포인트야. 자, 그러면 실근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문장이 나왔으면 실근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판별식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0보다 크다 아니야. 0보다 뭐라고? 크거나 같다 해야 돼. 왜 같다고 할 수 있어? 서로 다른. 그치. 얘는 서로 다르지 않은지 알 수 없어요. 그쵸? 다시 말하면 같을 수 있죠. 항상 이거를 그래서 두 개를 잘 생각해야 돼. 실근이 나올 때랑 서로 다른 이게 디테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어차피 실근이가 D가 0보다 크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비슷하게는 쓸 수는 있어요. 정답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 보기가 아니고 단답형이면 100% 틀립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풀이할 줄은 아는데 그 디테일에서 틀리면 어차피 점수는 깎여요. 그럼 점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사소한 거에서 뭐 해야 된다? 서인이 서서 들어. 사소한 거에서 그런 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근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뭐라고 해야 한다고? 판별식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서로 다른 실근이다 다르다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얘하고 1차이는 다르다는 얘기가 있고 없고 서서 들으라고. 서로 다르다는 얘기가 있으면 뭐라고 해야 돼? 판별식 t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 돼. 두 개 차이 서서 들으라니까. 그러니까 실근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다르다는 얘기가 있으면 0보다 크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판별식이니까 당연히 판별식은 알아야 되는데 뭐 기본적인 판별식은 어떻게 돼? 판별식 t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판별식이죠? 근데 짝수 판별식을 만약 예를 들어서 자신이 없어 못 외우겠어 그럼 이거라도 하나 정확하게 외우시고요. 이제 뭐 어느 정도 연습이 되고 선생님 짝수 판별식 할 때 그거보다 라는 게 이제 느낌이 오는 친구들은 짝수 판별식을 반드시 사용하세요. 그래야 계산 자체가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짝수 판별식은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사용해야 더 계산 자체가 쉬워지니까 반드시 짝수 판별식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는 t의 개수가 지금 2잖아, 짝수잖아. 그러니까 짝수 판별식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짝수 판별식이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면 되겠죠.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런 게 포인트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기말 이제 기출문제 풀면 나와요. 항상 나와. 근데 아직도 D가 0보다 큰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그걸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야. 그 다음 14번. 답은 안 찾겠습니다. 빨리 하자. 빨리 하고 기출문제 풀자. 자, 14번에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h 걸 줬는데 r 플러스 2h는 8이래. 그 다음에 r 제곱 마이너스 2h의 제곱은 8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얘는 식이 어떻게 나온 거야? 얘는 뭐 활용 문제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얘는 어떻게 나왔어요? 뭐하고 뭐가 나온 거야? 1차식과 2차식이 나왔잖아. 그럼 풀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R을 대입하는 게 좋을까요? H를 대입하는 게 좋을까요? R을 대입하는 게 좋잖아요. 왜냐면 H 앞에 개수가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식을 정리하면 R은 8-2H니까 얘를 어디다가 여기다 쏙 대입하면 H만 나오죠? 그럼 끝납니다. 그죠? 근데 얘는 한번 찾아보자. 활용이니까. 그래서 얘는 8-2h의 제곱 마이너스 2h의 제곱은 8 이렇게 되니까 4h 제곱 2h 제곱 마이너스 32h 그 다음에 88에 64에서 8 떼면 56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 h 제곱 마이너스 16h 플러스 28 이퀄 0 이렇게 되니까 얘는 24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h 값이 몇이다? 2 또는 14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선생님이 여기까지 풀어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뭐 여기까지 풀었으면 실은 여기서 답을 못 맞추는 친구는 없겠지만 h가 2일 수도 있고 h가 14일 수도 있지. 그럼 어떻게 해봐야 돼? 확인하려면 뭐 해봐야 돼? 대입해봐야죠. h에다 2 대입해보고 h에다 14 대입해봐야지. 그치? 그래서 조건에 안 맞는 걸 빼버려야 돼. h에다가 2 대입하면 r은 몇이야? 4 이렇게 될 거고 h에다 14 대입하면 r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잖아? 그럼 반지름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얘는 탈락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은 빼겠습니다. 부정방정식은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요. 뒤로 넘어가서 부등식 가자. 자, 부등식에서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요.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AX가 B보다 크다 또는 B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작다 작거나 같다를 뭐해라? 풀어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서술형으로 제일 마지막 문제쯤에 내기가 굉장히 편하죠? 선생님들 입장에서 AX가 B보다 크다 그러면 부등식을 정확하게 풀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럴 때는 항상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모르는 거는 반드시 범위 또는 구역을 나눠줘야 돼. 근데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나눠줘야지.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세 번째 A가 0일 때 이렇게 구역을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양수, 음수, 0 했으니까 A는 전 구역을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럼 A가 양수야. 플러스래. 근데 우리가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어요? X죠? 부등식도 X야. X의 범위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X를 구하려면 A로 뭐 해줘야 돼요?
나눠줘야 되겠지. 왜냐면 x 앞에 a가 지금 곱해져 있으니까. 그럼 a로 나눠준다라는 것은 따라서 x는 뭐가 된다? a분의 b. 부동호 방향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양수니까. 나누고자 하는 값이 양수니까 부동호 방향 바뀌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음수니까 x는 뭐다? a분의 b보다 작다 이렇게 써줘야죠. 됐습니까? 이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ax는 b보다 크다를 풀이를 하는 거야 얘가. 그 다음 a가 0이면 자 이제부터 봐봐. a가 0이니까 0을 대입해봐. 0 곱하기 x는 b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근데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면 뭐한다? 나눠준다 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b는 0보다 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b는 0보다 작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b가 0일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나서 뭐 해봐야 돼? 생각해봐야 되겠지. 자, 0하고 x를 곱하면 몇인 거야? 0하고 x 곱하면 0이죠? 근데 b가 양수래. 뭐 아무거나 생각해보세요. 플러스 2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플러스 2면 0이 플러스 2보다 큰가요? 그러면 성립해 안 해? 안 하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써야 돼 답을? 성립하지 않으니까 해가 없다라고 쓰는 게 정답이라고요. 됐어? 그 다음에 b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봐. 그럼 b가 마이너스 2면 0이 마이너스 2보다 큰가요? 항상 크겠지. 왜? 여기에다가 모든 x를 대입하더라도 좌변은 항상 0이잖아. 그러니까 0은 마이너스 2보다 항상 클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뭐가 된다?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b가 0이야. 그러면 얘는 0 곱하기 x가 0이고 얘는 0이잖아. 그럼 0이 0보다 커?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해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등호가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b가 0이면 성립하나요? 성립하죠. 그러니까 등호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겠지. 그치? 지금 선생님은 이제 등호가 없는 거에 대한 예를 해준 거고요. 등호가 있으면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0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같으니까 성립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가 돼야 돼. 얘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등호가 있을 때. 그쵸? 그 부분만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제 연립 1차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야 돼? 풀이하는 방식이 어떻게 돼요? 1차 부등식이 나올 거예요. 연립 1차 부등식이니까. 그럼 1차 부등식 하나 풀이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1차 부등식 하나 풀이해준 다음에 답을 어떻게 써야 돼요? 그쵸? 공통인 범위를 써줘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연립 1차 부등식을 풀이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해가 어떤 경우? 특수한 경우에 대한 부등식이 나오지? 그치? 그러면 해가 특수한 경우가 나온다 라고 하면 선생님이 뭐 하라고 했지? 2차 부등식에서 했던 것처럼 뭐 해봐야 돼? 수직선에 나타내 봐야죠. 그 조건에 맞게끔. 알겠습니까?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일 거예요. 부등식에서.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만 실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생각하는 거 뭐라고 했어? 조건에 맞게끔 먼저 뭐 하고, 예를 들어서 2하고 3 사이에 이렇게 K값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먼저 뭘 찾아라? 대소를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2하고 3 사이에 K가 들어가는 조건이었다면 대소를 먼저 찾아주면 K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지죠? 먼저 대소를 먼저 작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라? 등호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2가 들어가도 그 조건이 만족한다 그러면 여기다 등호 하나 넣어주면 되고, 만약 3이랑 같아도 된다 그러면 여기다 등호 하나 넣어줘서 우리가 조건에 맞게끔 뭐를 해를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먼저 대소를 찾고 등호를 그 다음에 생각해라. 한 번에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해가 특수한 경우가 나올 때는 뭐 한다? 수직선에 나타내서 조건에 맞게끔. 가장 중요한 건 조건에 맞아야 돼요. 그 다음 자, A, B, C 대소가 이런 순서로 이어진다라고 했으면 얘는 풀이를 어떻게 한다? 앞에 있는 A가 B보다 작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가 뭐보다 C보다 작다 이 두 개를 푼 다음에 뭐 해주면 돼? 공통인 범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새로 이제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연립방정식처럼 이렇게 식을 쓴 다음에 풀이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치? 얘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자 이제 부등식에서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이 나올 때 절대값 x는 a보다 작다 뭐 a가 양수일 때 절대값 x는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풀이하라고 했죠? 사이 x는 사이에 있어야 돼. 뭐와 뭐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a와 a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값 x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얘는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큰 크 작자. 그래서 x는 b보다 커야 되고 x는 뭐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b보다 작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죠. 절대값이 하나 나올 때. 근데 절대값이 뭐 몇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절대값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3은 뭐 2보다 작다. 얘를 풀어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절대값이 두 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수직선을 그려요. 수직선을 그려서 얘를 0으로 만드는 x가 몇을 대입해야 0이 돼? 1이고 얘는 몇을 대입해야 0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1에 0이 되는 값들을 이렇게 찍어주는 거야. 마이너스 3과 1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3과 1에 의해서 나눠지는 구역이 몇 군데야?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식으로 뭐를 범위를 나눠서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범위를 구역을 나눠서 첫 번째 구역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두 번째 구역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세 번째 구역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개 구역으로 나눈 다음에 우리가 뭐를 찾아줘야 돼? 절대값을 풀어줘야 되겠죠? 그럼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를 하나를 잡아 그리고 대입해보세요. 그럼 음수죠? 그 음수면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붙여 나와야 되고 얘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대입하면 얘도 음수죠? 얘도 마이너스 붙여 나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는 거 아무나 잡으세요. 대입해봐.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음수죠? 그럼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붙여 나오고 얘는 양수죠?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그대로 나와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값을 풀이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를? 부등식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제 부등식을 포함한 여기까지 했었고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자 A가 B보다 크고 C가 0보다 작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그랬어. 자 A 더하기 C가 B 더하기 C보다 크다라고 물어봤습니다. 우선 A하고 B 중에 누가 크다고 했어요? A가 크죠? 근데 동일한 C를 지금 양변에다 지금 뭐 해준 거야? 더해줬어요.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럼 1번은 맞았죠. 그 다음 2번은 동일한 값을 뺐어요.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2번도 맞습니다. 3번. 이번엔 동일한 C를 양변에 곱했어. 그러면 C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럼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B 쪽이 더 뭐 해줘야 돼? 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3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은 C제곱으로 나눠준 거지. A와 B를. 그럼 C제곱이라는 것은 C가 음수니까 C제곱은 양수겠죠. 그러니까 양수로 나눴으니까 4번은 부등호 방향 바뀌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 5번은 양변에 지금 먼저 한 건 뭐냐면 마이너스를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뭐 한 거야? C를 지금 뭐 해줬어? 더해줬죠.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B 쪽이 더 커져야 된다라는 거지. C는 그냥 C를 더해준 거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면 안 되겠지.
그 다음 자 2번에 보면은 ax 플러스 x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다 의 해가 자 그러면 해가 나왔어. 그러면 우선은 1차 부등식이니까 얘를 뭐 할 수 있어요? 풀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풀이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b를 이항하고 얘를 x로 묶어버리면 a 플러스 1x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뭘로 나눠줘야 된다? a 플러스 1로 나눠줘야 된다.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x의 개수로 나눠줄 건데 a 플러스 1로 이렇게 나눠줄 거거든요. 근데 a 플러스 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아직 몰라요. 그런데 얘를 풀었을 때 이거의 해가 문제에 써있는 것처럼 뭐보다 x가 1보다 뭐가 돼? 작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a 플러스 1을 지금 우리가 나눈 건데 얘랑 이 식을 풀었을 때 해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치? 근데 a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부등호방이 원래 x쪽이 크다라고 했는데 여기 봤더니 1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부등호방향이 있는 거 어떻게 된 거야? 바뀐 거죠. 부등호방향은 언제 바뀐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바뀐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위에서 뭐 했어? 여기서 이렇게 될 때 a 플러스 1로 뭐 했어? 나눠줬죠? 그러니까 a 플러스 1은 뭐다? a 플러스 1은 음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 그쵸? 부등호방이 뭐 한 거니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됐나요? 그러면 a 플러스 1은 a 플러스 1분의 b하고 뭐하고 같아야 돼? 1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a 플러스 1을 곱해버리면 b는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a 플러스 1이 음수니까 b도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p도 음수가 되겠죠. a 플러스 1은 음수, 그 다음에 b도 음수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풀어라 라고 그랬냐면 ax-bx-b가 0보다 작다. 얘를 이제 풀으래. 얘를 이제 풀으래요. 그럼 얘 풀으려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 어떻게 한다? x끼리 묶어. 그 다음에 x가 없는 항 우변을 이항해. 그러면 x 곱하기 a-b가 뭐보다? b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가 위에서 어떤 식을 구해놨냐면 b는 a 플러스 1이다 라는 식을 구했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 하면 돼?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얘는 뭐 같아? 뭐냐?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b 대입하면 따라서 x는 뭐보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보다 뭐하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a 플러스 1 대신에 그냥 뭐라고 이 문제에서는 그냥 b라고도 썼네요. 그치? 그러면 얘에다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b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이렇게 해서 부등호 방향 바뀌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음 몇 번이다? 3번이다 라는 거지.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자 3번에서 a제곱 x 마이너스 3a a제곱 x 마이너스 3a는 4x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얘를 풀으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x가 있으면 좌변, x가 없으면 우변. 그러면 얘는 a제곱 x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3a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x로 묶고 나서 인수분해까지 같이 해버리고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문장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모든 실수 x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시작한
특수각화를 배운 친구들은 알죠? 얘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다 라는 거지. 자, 그러면 1차 부등식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항상 성립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항상 성립할 경우는 해가 특수한 경우인 거야? 일반적인 경우인 거야? 특수한 경우죠? 그러면 특수한 경우는 언제밖에 없었어? x의 개수가 뭐였을 때? x의 개수가 0이었을 때 특수한 경우가 나오는 거지. 양수이거나 x의 개수가 양수이거나 x의 개수가 음수였으면 그냥 일반적인 부등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해가 나왔을 거라는 말이야. 근데 해가 무수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해가 특수하다. 그럼 해가 특수하다라는 것은 뭐라고? x의 개수가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죠. 써야죠. 무슨 말인지 제일 중요한 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야. 어? 최대한 써야죠. 어? 그래야 나중에 공부를 할 거 아니야. 뭐라고? 내가 뭐라고 했어, 민수? 중요한 거 쓰라고. 그 전에 뭐라고 했어? 모르겠어요. 주. 내가 뭐라고 했어? x의 개수가 0. 왜 x의 개수가 0이 돼야 돼? 그래야 특수한 경우. 지금 이 문제는 어떤 경우인데? 특수한.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 중에서 뭔데? 아 모든 실수. 모든 실수니까. 다시 말해서 뭐라고 할 수 있어? 모든 실수는. x의 개수가 0. 아니.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 이거를 우리 특수한 경우에서 특수한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 아니 뭐 당연히 뭐 늘리면 뭐 세 가지까지 가능하긴 한데 뭐가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승현아? 그럼 2차 부등식일 때 상등식. 해가 무수히 많다.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는 것은 해가 무수히 많은 거라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며. 그럼 해가 무수히 많겠지. 1일도 성립하고 2도 성립하고 루트 2도 성립하고 2분의 1도 성립하고 하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 아니야? 맞아요? 알겠어? 예. 해가 무수히 많은 거라고.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는 건. 그치? 그러면 뭐 해야 한다고? 이제 풀이해야지. 어떻게 한다고? 개수가 x의 개수가 몇이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그럼 따라서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얘가 0이면 0 곱하기 x가 3a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3a 플러스 4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밖에 없잖아. 어떤 경우가 있어, 지원아? 3a 마이너스 4가 나올 수 있는 거 세 가지. 아까 1차 부등식 풀어라 할 때 설명했던 거.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랑 0일 때랑. 그치? 그럼 플러스일 때, 양수일 때 생각해보자. 얘가 2라고 생각해봐. 2. 좌변은 0이잖아. 0은 2보다 커? 그러면 성립하지 않겠네? 항상. 그 다음에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 2는 0보다 커? 아니지. 0이 마이너스. 0이 마이너스 2보다 커? 맞죠? 항상 성립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성립한다고. 자, 0은 0보다 커? 얘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경우는 뭐야? 이 경우밖에 없지. 그러니까 3a 마이너스 4의 부호가 뭐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지. 근데 a 값을 우리 찾아놨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2라며. 그럼 플러스 2 대입하면 몇이야? 2.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0. 음수네? 그러니까 a 값은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연립 1차 부등식이 나왔습니다. 연립 1차 부등식이 서인이 어떻게 푼다고? 연립 1차 부등식. 이거를 아직도 질질 끌고 대답 못하면 없잖아. 승현이 어떻게 해야 돼? 연립해서? 먼저 1차 부등식 2개. 얘 풀고 얘 푼 다음에 뭐 구한다? 공통범위 구한다. 그치? 자, 위에 있는 거 풀어주면 2x는 3보다 크다니까 따라서 x는 뭐보다?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밑에 있는 거는 x는 뭐보다?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 다음 뭐 하면 돼? 수직선을 나타내면 되겠죠? 민수야, 이건 중요하지도 않은데 뭐 이걸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어. 칠판에 쓴다고 다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걸 써야지. 중요한 걸. 얘는 2분의 3 여기 있고 4는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럼 2분의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번에 5번 연립 1차 부등식입니다. 어떻게 풀이한다고 민수야? 공통범위. 그 전에 먼저 1차 부등식을 뭐 해줘야 돼? 모르겠어요. 1차 부등식을 뭐 해줘야 돼? 풀어요. 1차 부등식을 푸는 거야. 1차 부등식 풀이하는 방법 어떻게 되는데? 수직선. 수직선?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니? 안 써있어. 모르겠는데.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 1차 방정식 언제 나오냐? 2학년 때 나오나? 중학교 2학년 때? 맞나? 1학년 때인가? 아니지, 2학년 때인가? 아니다. 2학년 때는 2차 방식 나오는구나. 2차 방식이 아니라 1차 방정식. 1학년 때 나왔다. 1학년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 시험 안 봤죠? 중학교 1학년 때. 좋은 시대 살고 있네. 토요일 날은 학교 안 갔죠? 좋은 시대 살고 있네. 우리는 토요일 날 격주로 갔었는데 한 번 가고 한 번 안 가고. 참 좋은 시대 살고 있는데, 좋은 시대 살면서일수록 왜 공부를 안 할까요? 시대가 좋아서 그런가? 우리는 할 게 없어요. 놀 게 없어가지고 맨날 공부만 했던 것 같은데, 축구하고 공부하고 게임하고. 지금 할 게 너무 많아. 게임하고 유튜브하고 뭐 그 뭐지? 뭐라고 하냐? 짧은 거 쇼츠? 릴스? 이런 거 보면 거의 한 3-4시간 보잖아. 계속 돌리면서 돌리면 3-4시간 보지. 안 말리면. 그러다가 이렇게 돌리다가 이게 더 없으면 밑에 내려가지도 않잖아? 다 보면? 얼마나 많이 봤다는 거야. 그거 하고 게임하고 놀고 운동하고 공부는 언제 할래? 공부는 이게 할 게 너무 많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러면 공부를 안 해. 잡생각이 많지.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패드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유튜브가 또 참 사람 망가뜨리게 참 좋지. 뭐 나도 안 보는 건 아니지만 계속 보면 알고리즘 떠가지고 계속 똑같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싹 뜨고, 그러니까 끊을 수가 없지. 한번 유튜브 보면 하고 맨날 그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 2학년 있어. 2학년
맨날 새벽 늦게까지 유튜브 4시, 5시까지 보고 학교 꾸역꾸역 가가지고 학교에서 졸고 학원 와서 졸고 또 그렇다고 공부를 또 못하는 건 또 아니야. 공부는 또 해. 혼자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아니 보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 선생님도 보고 뭐 게임도 하고 뭐 게임 영상도 보고 하는데 너무 지나친 것 같기는 해. 적당히 하는 게 참 어렵죠. 누가 옆에서 잔소리를 하고 쓴소리를 하고 해야 그제서야 할까 말까 하는데 서연이 봐봐. 유튜브 딱 하루에 몇 시간 쓰니? 핸드폰. 하루인가? 일주일인가? 한 시간이요. 그래 봐봐 딱 하루에 1시간 딱 하니까 이제 핸드폰 안 보고 이제 공부하고 하잖아. 아니 강제. 강제라도 해야지. 아니 너무 절제력이 좀 부족해. 그러니까 절제력이 부족하니까 선생님이 맨날 그래도 학원 알아. 학원 오면 그래도 하긴 하더라도 눈치를 봐야 되잖아.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잔소리 하니까 눈치라도 봐야 되니까 그나마 한다고요. 그나마. 집에 있으면 얼마나 안 하겠어. 학원 와도 학원 올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와라 하는 이유가 그건데. 그것도 해야 지금 고작 지금 여성이 온 것만 해도 나는 선생님 되겠다고 생각해. 그냥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반에서 자신 있나 보지 다들. 기출문제 딱 풀어보면 알아. 대답이 빨리빨리 나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맨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질문하죠. 그치? 당연히 뭐 대답이 어렵고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 근데 결국은 대답은 안 하더라도 자기 발전을 위해서는 생각은 해야 돼. 내가 뭐 다 선생님이 뭐 말하는 대로 시키면 대답하고 딱딱딱딱 나오면 진짜 너무나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최소한 생각은 해야 돼. 그러라고 선생님 질문하는 거거든. 근데 맨날 뭐라고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이래버리면 생각하기 싫은데요?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럼 무슨 의미요? 생각을 하라고 선생님이 계속 질문을 하는 건데. 그리고 한 가지 선생님이 맨날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잔소리 하는 이유가 뭐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걸 질문했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니? 그러면 그제서야 봐가지고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야. 수업 시간에 계속 목 때리고 그냥 이렇게 칠판고 그냥 딱 너네들 표정이래. 잘 집중하는 애들 대답하는 애들은 잘 대답해요. 근데 딱 진짜 너네들 표정이 이런다니까. 그래서 질문하면 뭐 위에 있는 개념을 읽는지 문제를 읽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계속 이러고 있다가 어떤 거야 뭐 이제 그제서야 이렇게 아니 뭐 하고 있다가 내가 뻔히 내가 질문할 걸 알면서도 그렇게 멍 때리는 이유는 뭐지? 머릿속에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 가상세계에 빠져.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집중을 하라는 거야. 집중하고 체크하고 메모하고 과제하고 이것만 해도 나오겠다 점수가. 모르면 당연히 질문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선 기본적인 게 돼야 선생님이랑 수학적으로 대화가 되는 거지. 내가 A는 B다 그랬는데 A는 왜 B예요? 이제 하면 내가 이렇게 수업이 되겠어? 질문이 되겠네요 그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맨날 잔소리하는 게 그런 거야. 당연히 여기 온 친구들의 이제 많은 친구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생각은 할 줄 아는데 그러길 좀 바라는데 선생님이 항상 앉아만 있다가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서연아 혼자만 푼다고 해서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야. 어떻게 푸는지도 중요한 거야. 혼자 풀어서 늘어날 거 있으면은 독학해서 성적 나오겠지. 문제만 푼다고 해서 다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알겠어? 수업 시간에 앉아 있다고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면 뭐 한 하루에 수학 시간만 한 4시간 5시간 듣지. 앉아만 있어도 점수 나오면. 자, 5번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을 해야 되는데 2차 부등식이 또 많아가지고. 자, 풀어보자. 자, 먼저 전개하면 위에 있는 식은 2x-2가 3x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래서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풀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은 이제 분수가 있으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2x 플러스 3, 3x 마이너스 6. 그래서 얘는 x는 뭐보다 9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x는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그러면 1 여기 있고요. 1보다 작으니까 왼쪽. x는 9보다 크다. 9 여기 있고요. 크다니까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공통인 범위 있나요? 없죠. 얘도 특수하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학교 기출문제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